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최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좀 새로운 판결이 나왔고, 그동안의 이제 판결 부분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이 무엇이냐부터 좀 개념 정리를 좀 잡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좀 김노무사TV에서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의 현장 노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일단 포인트죠. 제일 중요한 거. 사실 통상임금은 그냥 뭐 이름이 좀 거창해서 그러는지 현장에서는 거의 뭐 기본급 뭐 내지는 뭐랄까요, 내가 고정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상임금이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참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법정 각종 가산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걸 가지고 각종 뭐 있을까요? 연장, 야간, 그 다음 뭐 주휴 등 연차도 통상임금으로 뭐 산정하기도 있고요. 이렇게 통상임금을 각종 산정하는 좀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통상 시급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1시간 연장을 하면 그 통상 시급의 1.5배를 해서 가산수당을 주게 되는 거고, 또는 야간을 하면 연장이자 야간인 경우에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두 배인 시간을 측정해서 그 야간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좀 개념을 좀 쉽게 좀 기초 개념까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게 뭐죠? 임금이에요, 임금. 자, 임금. 그 임금은 뭐냐? 자, 임금은 다 통상임금이냐? 아닙니다. 이걸 좀 관심을 좀 봐주세요. 임금은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총액을 산정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성질만을 임금이라 부릅니다. 이 임금이면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총액에 산정되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금이면 평균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산정에 포함되는 총 금액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다. 그쵸? 뭐 퇴직금 산정할 때나 여러분들 뭐 산재 같은 거 단결할 때는 산정을 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만 하면 이 기초임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부터 관건이죠. 임금이면 통상임금이냐?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자, 통상임금은 훨씬 더 뭔가 베이직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더 기초적인 임금. 그러니까 임금에는 뭐 성과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뭐 자기 성과물에 의한 뭐 정기적인 뭐 상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임금이 포함될 여지가 많지만 통상임금은 좀 그렇진 않아요. 오늘 통상임금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자, 통상임금은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제일 핫한 거부터 할게요. 사실은 고정성이 있는지 이게 가장 좀 핫해요. 사실 요즘 최근 트렌드는. 그 다음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그 다음에 일률성, 모두에게 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했는지,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이 임금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 뭐랄까요, 뭐 김장 보조금, 뭐 차례비 지원금, 차량 지원금, 뭐 전기세, 휴대폰 납입금 다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이 3가지 요건을 상정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봐서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를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임금이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임금이어야 하고, 그 임금이 되어야 통상임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보다 범주가 좁은 거죠. 이게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이게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예, 지식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 판결에서 좀 문제가 됐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포괄임금제 계약 많이 하시죠? 그 포괄임금제 계약에 잘 들여다보시면은 여러분들 고정 OT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 고정 OT가 뭐냐? 네. 이번 사례가 문제된 거예요. 이게 고정 OT.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 근로계약상 이미 연장 야간을 하기로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임금 급여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미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포괄임금제예요, 이게. 고정 OT는 뭐 쉽게 나가면 연장, 야간, 뭐 등등 이런 근로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들, 근로 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통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맺어놓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 OT. 이 이슈의 시작은 고정 OT가 매달 고정적, 확정적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데 명목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가산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지는 수당의 성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시간 외 수당의 성질로 볼 수 있는가? 이 물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임금 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총액을 보지 임금의 구성액을 매달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를 솔직히 그닥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루에 3시간 연장하는지 2시간 연장하는지 그것보다는 내 임금이 얼마를 받는지 그거에 관심이 더 있지 않으세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연장과 야근을 매일마다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속 근로를 하게 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특정하게 발생한 연장 야근 수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상 고정된 연장 야간 아닌가? 고정된 연장이고 고정된 야간이면 이건 사실상 우리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근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어져서 법원이 얘기한 게 결국 이거예요. 고정 OT도 포괄임금제 성질 고정 OT도 이 자체의 금액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다. 임금 총액으로 볼 수 있다. 이 논의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정 OT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춰진다면 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갖춰진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총액의 통상임금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좀 제외할게요. 이게 사실 임금 이론설, 유연설 뭐 복잡한 얘기부터 틀려 나오는데 이런 결과로 따져서 자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고정 OT 포함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번 것도 뭐 기본급 플러스 뭐 고정 OT 뭐 그다음에 각종 명목의 수당 뭐 명절 상여금 뭐 이런 거 떡값 다 이거 다 통상임금 총액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을 가진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 이슈가 뭐냐면 통상 시급을 산정하는 거. 자, 통상 시급의 산정은 어떻게 해요? 노동 시간을 통상 임금 총액. 노동 시간을 통상 임금의 총액으로 월 단위로 받는 그 총액, 이거 시급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총액에 나누면은 이게 통상 시급이 나옵니다. 일 통상 시급. 이 쟁점은 이거예요. 노동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총액을 나누게 되면
이 분모가 숫자가 많아지는 걸로, 숫자가 큰 걸로 숫자가 작은 걸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상시급은 줄어들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통상임금 총액을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은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돼요. 예. 이쪽이 크면 클수록 노동자가 유리합니다. 통상임금 총액. 여기 들어갈 수당들이 크면 클수록. 이쪽이 통상 노동시간이 크면 클수록 사용자가 유리하게 돼요. 예. 이제 요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우리가 인정하겠다, 법원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노동시간을 뭘로 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고정 OT를 통상임금 성격에 집어넣는 바람에 이 고정 OT에 들어가 있는, 고정 OT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정 OT는 기본적으로 가산수당이에요. 가산수당. 1.5배가 되어져 있는 수당. 그 1.5배가 되어져 있는 이 수당을 비례해서 그동안 분모인 이 근로시간에다가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죠. 근로시간에 기본 시간과 플러스해서 고정 OT 1.5배 된 시간을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원래 일하기로 한 거여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2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1.5배를 해서 3시간으로 플러스를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비례해서 이렇게 는다고. 근로시간이 커진 만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용자가 유리해지게끔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기존 판례였어요. 이게. 요것이 바뀐 거예요, 이게. 자, 고정 OT는 저는 의문은 사실 있어요. 왜 고정 OT에 시간 개념이 들어간 게 여기 비례해서 여기 1.5배를 그동안 해왔는지, 또는 바뀐 판례도 아직도 이 시간 개념을 왜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지우고 우리 실무만 봅시다. 실무만. 예. 자, 고정 OT가 그대로 다시금. 예.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이제 바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실근로하기로 한 고정 OT에서 실근로하기로 한 약정 근로 시간만큼 기본 시간에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지, 가산된 시간 1.5배를 할 이유가 없다. 이유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것만 들어가야 되고, 우리 법상 개념도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그 총액의 금전에 대해서 가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 실근로시간만을 인정하겠다. 이 고정 OT 부분의 실근로시간만을 인정하겠다라 해서 바꾼 거예요. 판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고정 OT에서 여러분들 2시간을 연장을 고정적으로 하기로 했으면은 기본 시간 플러스 2시간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존은 어떻게 했다고요? 1.5배인 시간을 3시간을 인정했어요. 이 숫자가 커지면 사용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은 변경되어졌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좀 변경된 판례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예. 문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여지까지 싸웠던 거는 요 파트예요, 사실. 요 파트인데, 이 고정 OT가 통상임금이냐에 대해서는 싸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찾아봐도 뭐 각종 명목의 수당들이 통상임금 명목 총액이냐, 이 논쟁은 많이 있었는데, 고정적으로 주는 OT 이 자체도 통상임금인가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 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실무상. 예, 저는 근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정 OT는 이미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일하든 말든 지급되어지는 거면 이게 과연 가산수당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러므로 사실은 이 시간 자체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연장, 야간, 주휴 가산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게 만든 수단인데, 고정적으로 법 초과 행위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초과 행위로 계속 하는 걸 이 기본 단위로 이걸 넣어주는 거를 용인해야 되겠느냐? 예, 저는 사실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 생각은 이거 다 지우고 실제 기본 시간만 통상임금의 분모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이번 대법원에서 바뀐 거는 그나마 가산이 돼 있는 걸 여기 반영하던 거를 없앴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남서 TV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예. 통상임금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 임금 파트 정말 머리 아프어서 저도 잘 건들기 좀 싫어하는데 예.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거는 노동자한테 굉장히 예, 그런 문제죠. 자, 오늘 김남서 TV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우리 네이버 그 카페 주소 나가니까 말씀 주시고 댓글로도 좋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은 되긴 하는데 예,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에 근접한 내용을 성실하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